나 사실 월드뮤직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맞잖아. 세계는 넓고 음악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월드뮤직이라고 말하는 그 음악일수록 그래서 힘들고 못 산 나라의 음악일수록 그 나라의 구체적이고 가슴 아픈 민중적 현실과 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어떤 그 음악을 접하기도 힘들지만 그 음악의 컨텍스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뭐 슬로베니아 같은 유럽 나라의 역사를 아세요? 모르잖아. 그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책도 없어. 그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월드뮤직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최고의 지성이 세계의 모든 역사에 대한 정말 그 사유가 충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월드뮤직 근처도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좀 알만한 사람이 티셔츠 때문에 알만한 사람이 나서 아마 90년대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티셔츠 문화가 되면서 사람으로 최고 많이 한 거는 역시 체게바라고 아마 두 번째가 밥형일 거야. 반말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음악이 뭡니까? 예, 우리에게는 김건모로 너무 친숙한 레게 음악이죠. 사실 레게는 아마 월드뮤직 중에서 제일 어쩌면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유일하게 글로벌 뮤직의 하나의 장르로 정착한 최초이자 최후인 유일한 음악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그 레게가 세계화되는데 가장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있다면 이제 레게의 사제라고 불린 밥 말리 앤 더 웨일러스일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 쭉 하는 그 음악 장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제 유일하게 내가 그 정도는 알지 하고 하는 유일한 음악이지만 사실 이 음악만큼 전 세계인에게 대다수의 전 세계인에게 오해 내지는 곡해당하고 있는 음악도 어쩌면 없을 것이다. 나는 락 밴드를 다 통틀어서 전 세계에 최고의 락 밴드 이름이 저는 이 밴드 이름이라고 생각해. 더 웨일러스야. 웨일러가 무슨 뜻이에요? 울부짖다, 절규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말리와 울부짖음들, 반말리와 절규들. 그가 이제 생전에 왜 그룹 이름이 웨일러즈나 이렇게 뭐 어떤 기자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라. 모든 페이지에는 다 웨일러가 있다. 다시면서 민중의 절규가 있다. 바로 우리는 그 절규를 터뜨리면서 태어났다. 여러분 레게라는 음악은 뭘까요? 이 레게 음악을 만들어내 있어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사실 자마이카라는 1960년대 말에 자마이카라는 또한 독특한 어떤 역사 사회적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레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레게라는 음악도 정말 이제 자마이카가 1962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거든요. 근데 62년도 독립을 하긴 했지만 개판 5분 전인 역사가 마치 우리의 조국처럼 굉장히 오래 이어지게 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 특히 이제 경제적인 소수의 그 이른바 부와 집중된 그 극소수의 어떤 그 부자 동네와 다수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최악의 빈민층 간의 어떤 그런 그 계급적 모순들, 그다음에 이런 모든 행정 체계의 비민주적 성격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전에 가까운 상태를 치렀어요. 그래서 사실 반말리의 활동 거의 마지막 7, 8년은 반말리는 자기 조국에도 돌아가 보지 못하고 사실상 죽고
76년인가는 잠깐 들렸다가 총 맞고 막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는 81년에는 마이애미에서 숨져요. 결국 자기 땅 고향에 가서 또 죽지 못합니다. 결국 죽어서야 그는 국장으로 자마이카에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정말 아주 험악한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레게의 탄생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전제돼야 돼요. 일단 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마치 블루스나 재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왜? 아무도 몰라. 이거 뭔 얘기냐? 이거는 역시 자마이카 밑바탕 계층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근데 이 레게라는 말을 처음 음악 제목으로 쓴 그룹은 웨일러스가 아니라 메이텔스라는 자마이카의 그룹이었어요. 근데 본래 처음 썼을 때는 레게가 아니라 레게이였어요. 그래서 뭐 자마이카에서 레게하는 음악인들 사이에도 레게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 말이 다 틀려. 근데 이제 뭐 주로 뭐 가장 많이 그 얘기되는 어원이 뭐냐면 그냥 레게라는 말은 레귤러, 규칙적 리듬. 그것에 약간 사투리적인 발음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아니다. 레게는 스트레게라는 자마이카 영어에서 왔는데 스트레게는 뭐냐면 울퉁불퉁한 지멋대로인 혹은 과격한 이런 뜻이래요. 그런 음악적 특성 때문에 레게가 됐는데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야. 뭐 이런 그 어원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눈앞에 가장 중요한 월드뮤직의 실세로서 레게를 전 세계인의 것으로 만든 인물은 바로 이제 밥 말리라는 인물이다. 밥 말리는 자기 생애 동안 그가 판 음반이 전 세계에 올린 수익이 그 당시 돈으로 1억 9천만 달러치의 레게 음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를 생각한다면 70년대 10년간 세계에 판 게 1억 9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판매량입니다. 그런데 그 반말리가 18살 때 자마이카 차트 1위를 해요. 근데 반말리가 63년 자기가 18살 때 차트 1위를 하는데 그가 자마이카에서 1위, 2위, 뭐 3위, 7위, 9위 이렇게 자기가 낸 음반들이 막 로컬에서 1등을 할 때도 자마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 자기 몸을 눕힐 방 하나가 없었어. 왜냐하면 거의 마피아나 다름없는 음반사 자본이 그냥 노예야. 우리 저기 판 많이 팔는 것 같은데 우리 돈 좀 우리 개런티 안 주나요? 막 그러면 서랍 딱 그래서 건총거리면서 총알 들었나? 막 이러고 막 쭉 패고 깡패도 그러면서 쭉 패고 왜 그게 가능했냐? 자마이카의 그 정말 도시 빈민가의 소년들이 유일한 꿈은 뭐냐면 뮤지션이 되거나 축구 선수가 되는 것뿐이었어요. 실제 반말리 축구 존나 잘했습니다. 암 판정 받기 전달까지 공을 찼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수가 되어보고 싶다라고 그 킹스턴의 허름한 레코드 스튜디오 앞에는 매일 정말 거지꼴의 소년들이 수백 명씩 가득 차 있었대요. 너 말고 너. 그래서 그가 차트 1위를 했을 때 그의 웨일러스의 그 위대한 트리오 밥 말리, 버니 리빙스턴, 피트 토시 이 세 명이 받은 총 금액 처음으로 받은 금액이 50파운드였어요. 그렇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밥 말리는 나중에 자기가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기 전까지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했냐면 미국에서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듀퐁 화학회사에서 청소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차트 1위 음악인인데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슈퍼스타가 되는데 미국 가서 두 번이나 노동해서 벌어서 와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는 좀 안 맞고 자기 나름대로 음악을 해보려고 하다가 또 돈 홀라당 다 날리고 또 돈 떨어지면 버니 피터 잠깐만 기다려 얘들 미국 가고 싶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미국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 와가지고 자마이카 와가지고 음악 이랬다는 거야. 반말리가 이른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기 전까지 자마이카에서 슈퍼스타였을 때도 그들은 더 루드 보이였다는 거야. 루드, R-U-D-E. 불황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문자 R을 쓰는 루드 보이야말로 레게 음악의 첫 번째 물질적 조건입니다. 반말리는 센테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영국계 자마이카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인이었어요. 자마이카 군대 육군 대위였던 아버지, 50살 먹은 백인이 18살짜리 자마이카계 흑인 소녀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 이 무식이었자고 말리는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며느리를 이 집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린 부인을 사랑한 건 사실이나 같이 살 수가 없었다. 실제로 그 결혼하고 애까지 태어나면서 반말리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유언장에서 얘 상속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호적을 파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거지가 돼.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6살까지 염소 키우던 소년 그 반말리를 계속 그 깡촌에서 쥐새끼잖아. 키울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한 몇 달에 한 번씩 보러 왔다가 가고 하다가 6살 됐을 때 킹스턴 자기에 있는 도시 수도로 부릅니다. 아들만. 불렀는데 놀랍게도 같이 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왜냐면 지금 자기는 매일 나가서 군인이 뭐 이렇게 출퇴근이 제대로 안 되잖아. 자기 친정은 아니고 자기 그 본가에 맡길 수도 없으니 완전히 별로 관계도 없는 혈연도 아닌 어떤 할머니의 양자로 자기 아들을 보내. 왜? 혹시 이 할머니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요 재산이라도 자기 아들이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반말리 어머니는 2년을 갔다가 편지를 보내도 응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찾아 나서 봤더니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웬 할머니를 이 어린 소년이 먹여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말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반말리가 10살 되는 해 자기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말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버림받은 그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시골 자기 고향인 세인텐에서 성장하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랑 비슷한 우리나라 50년대 비슷해. 보통 국민학교 졸업하면 학력이 끝이야. 그래서 그는 단신으로 엄마랑 같이 엄마가 먼저 가서 이제 식모 생활을 하고 있고 킹스턴에 거기에 이제 이 자마이카 레게를 난 이 자마이카의 수도 킹스턴 중에서도 최악의 빈민 지역의 동네 이름이 뭐냐면 트렌치 타운이에요. 그럼 트렌치가 무슨 뜻인지 알죠? 뭐야? 우리 바바리가 뭐야? 트렌치 코트잖아. 그 트렌치가 뭐예요? 참호.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그 군복으로 입었던 게 나중에 이제 우리 바바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참호야. 참호동. 그러니까 거기에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수로 닿을 수 없는 최악의 도시 빈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험한 동네에서 존 힉스라고 하는 스카 뮤지션이 있었어요. 여기서 스카라고 하면 자마이카의 당시 1960년, 50대, 60대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댄스 뮤직이에요. 오히려 지금 스카 밴드들 많잖아. 우리나라 홍대 앞에도. 그러니까 레게 전에 자마이칸 댄스 뮤직이에요. 그런데 이 존 힉스라는 사람은 나름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물이어서 당대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놓고 기른 트렌치 타운을 떠나지 않았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그 트렌치 타운에 정말 아무런 전망이 없는 이 루드 보이들을 이 불황자들 중에서 음악적 전망이 있는 애들을 매일같이 오후면 자기 대문을 열어놓고 오는 대로 봐서 레슨을 시키고 야 니하고 팀해. 그러니까 이제 SM 연습생 그거를 이제 한 거야.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의 평생의 동지가 되는 버니 리빙스턴 그리고 피터 토시를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버니 리빙스턴이라는 그는 진짜 인연이 각별해. 걔는 편부의 아들이고 나는 편모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 엄마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또 졸지에 공동의 친구인데 공동의 여동생이 생겨. 그래서 또 엄마는 자마이카계 미국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 근데 나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서 같은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친구 집에서 또 이렇게 낑겨 살고 뭐 완전 정말 콩가루 개족보치를 만들면서 성장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레게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종교의 교리이자 혁명의 노선인 라스타파리즘 혹은 라스타파리아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라스타파리즘에 그는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라스타파리즘이 서인도 자마이카뿐만 아니라 서인도 제도 전체를 그 당시에 휩쓸었던 혁명적인 종교이자 교리인 노선인 이 라스타파리즘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결국 레게의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라스타파리즘이 뭐냐? 제가 아까 마커스 가비라는 사람 얘기했었죠. 이른바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라는 이 슬로건이 어디서 갑자기 확 하나의 종교처럼 커지냐면 실제로 흑인 왕이 이때 탄생한단 말이야. 1930년대에. 바로 이디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1세 처음으로 흑인 왕국이 실제로 생겨. 아무 서인도 제도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프리카에 진짜 실제 흑인 왕이 한 명 나왔을 뿐인데 온갖 모순과 억압과 폭력 속에 노출되었던 이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의 황제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자. 흑인들의 나라를 만들자. 더 이상 백인들한테 뭐 우리도 사람으로 취급해줘 시방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만들면 되잖아. 라는 흑인 왕국론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라스타 파리아즘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왕국을 건설을 하고 백인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 혁명 전사의 이름이 라스타고 그래서 반말리 노래 보면 라스타라는 말이 씨발 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말리는 뮤지션이기 이전에 실질적인 그냥 전사다 이거야. 결국 이런 그 거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자기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체제 변혁의 힘이 이 그냥 흑백 혼혈인 가냘픈 진짜 빈민가의 불황아 소년에게 집약되게 들어갔고 그것이 반말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음악으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반말리의 노래는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투쟁가예요. 흑인 독립 국가 건설 투쟁가예요. 그의 앨범의 거의 대부분은 전부 이 여기에 대한 선동으로 사실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76년인가 카야라는 앨범을 부르는데 이건 조금 예술적인 앨범이었어. 그러니까 좀 투쟁적인 긴 슬로건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야 드디어 이 새끼도 이제 돈 맛을 보더니 됐나 보다 이래가지고 영국의 버진지 기자가 이제 투쟁에서 예술을 이렇게 추구하시려나 봐요. 그랬더니 반말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도 잠시 쉴 때가 있어야 된다. 나는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난 폭발할 거다.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잠시 쉬었다 씨발로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앨범부터 또 쫙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맨 마지막 그의 생애 맨 마지막 앨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Uprising, 총 걸기. 이게 이 사람의 생애 마지막 앨범 타이틀이에요. 그 반말리 노래에서 세계 제일 유명한 노래가 이제 No Woman No Cry인데요.
이 노우먼 노크라이는 반말리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 엄마가 우니까 마지막 말이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노우먼 노크라이라는 제목은 여자가 없으면 눈물이 없어가 아니고 그냥 여성들이 울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페미니즘에 대한 노래도 아니고요. 우리는 막 이것이 이상한 뭐 발라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화에 막 주제가로 쓰이고 그랬는데 이 노래는 정확히 말하면 자마이카판 민가협 노래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이건 그냥 무슨 뭐 페미니즘 노래도 아니고 뭐 러브 발라드도 아니에요. 이 노래는 라틴 아메리카에 희생된 사라져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가진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엄마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엄마와 그 누나들, 여동생들을 위한 노래예요. 결국 레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모든 제3세계의 공통적인 어쩌면 모델이 결국 그 뒤로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촌에서 도시로 간 그리고 단순히 불황아들의 폭동에서 블랙 파워 운동으로 의 진화를 의미하고 또한 동시에 기독교에서 라스타파리즘의 진화를 의미하고 복종에서 투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 거대한 60년대와 70년대의 역사적 카리브해의 흑인들의 역사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수많은 희생들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